디자인 작업하시면서 뭐 어렵거나 불편하셨던 거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없네요. 없나요? 오늘은 SMP의 단점,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프 디자인 센터 친절한 구도쌤입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이제 게스트로 나오셨고요. 저희 스디센의 크루고 디지티 운영하고 계신 제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리스의 제이쌤입니다. 스튜디오에 훈남이 오셔서 아주 훈훈해졌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죠? 오늘은 SMP의 단점, 두피 문신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두피 문신을 하면서 단점이 좀 있었나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시술을 하는 점퍼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피 문신의 단점이라고 꼭 꼽을 수 있는 거는 피부의 표면에다가 컬러를 입혀서 약간 모근 같은 표현을 하는 그런 단면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입체감을 표현하고 그래도 머리카락처럼 부피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양옆은 머리가 되게 많으신데 우리 흔히들 보시는 어르신들이 가운데 머리가 없는 분들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작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뭔가 풍성하다는 느낌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저는 느끼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그 외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색소의 변색이 있을 것 같아요. 변색. 잘못된 색소 사용이라던가 네. 혹은 깊이 조절에 실패해서 의도치 않는 푸른기가 보인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푸른색이 나오는 원인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려요. 시술자의 스킬, 그리고 이제 어떤 장비 혹은 색소를 쓰는지,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고객의 요소거든요. 고객님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고객님의 두피의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보통 이렇게 변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잘못된 색소의 사용과 미숙한 시술자 분들께서 이제 깊이 조절에 감이 없을 때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색소가 퍼져서 파랗게 푸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이제 뭐 스킬 그리고 장비 색소 어떤 거 쓰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이 어떤 두피를 갖고 있고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뭐 특성. 그렇죠. 요 요소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부작용 같이 색소가 변색되는 것들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SMP 마스터가 시술하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변보다 너무 싸다던가 이럴 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시술하시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제이쌤이 생각하시는 이 자격 요건이랑 어떤 게 있을까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신 분, 그러니까 그렇죠. 원데이 클래스 하루만 듣고 뭐 장비를 사서 바로 시술한다던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본인이 많이 해보고 개인 모델 작업도 많이 해보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험이 많은 분들만 잘 하냐? 사실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경험이 없는 상태가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정직함과 이제 책임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제가 그 고객님하고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경력이 많은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머신만이 아니라 오토 머신과 네. 타투 머신, 정통 머신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과 그 회사마다 또 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합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장비를 직접 판매하다 보니까 역시 써보고 판매를 해야 돼서 되게 많이 써보는 편이거든요. 해본 결과로는 사실 장비가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오토모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난감한 게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이게 타투머신도 매한가지예요. 저희가 타투머신이 유선부터 무선까지 뭐 각각의 스펙도 다 다르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면은 이 중에 그러면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모델이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의 연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강하면은 오토머신, 타투머신 2가지를 다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결국 저는 타투머신으로
이 수직 도트의 베이스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하고 나면 오토머신으로 그 도트의 응용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교육을 해드리는 편. 네.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장비를 다양하게 써보자의 주의고요. 써보면 분명히 이제 자기한테 맞는 네. 장비를 찾으실 수가 있죠. 두피문신의 단점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시술이 1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성상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줘야 된다는 게 음. 그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이게 한 번에 끝나나요? 라고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도 오늘만 하시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되게 좋을 텐데 지금 이제 두피문신의 구조상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회차가 더해갈수록 디테일을 더 넣을 수가 있고 더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짧게 하면 좋지만 고객님의 결과물을 위해서 이제 더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도 시술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긴 하는데 보통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거를 뭐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몇 번씩 와서 받는다. 약간 이런 부담감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하고 나셔서 만족도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완성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쉽지 않군요. 언제 끝납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그 유지 기간이라고 할 수 유지 있을 것 기간. 같습니다. 고객님의 두피 상태나 혹은 직업 특성이 관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그 전에 시술자의 어떠한 능력치 때문에 스킬이 부족으로 혹은 네. 회차의 부족으로 네. 밀도 부족으로 이게 또 유지 기간이 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두피 문신의 유지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차를 많이 해서 밀도범을 많이 해서 고객님을 졸업시켜드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외에는 고객님이 이제 시술 후에 관리 차원에서 되도록 직사광선을 좀 안 받는다던가 네. 물을 너무 많이 접한다던가 혹은 네. 너무 열을 받거나 땀을 많이 배출한다던가 네. 이런 어떤 평소의 생활과 직업을 관련해서 조심을 해주시면은 네. 기대치보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어떤 일하는 환경, 뭐 예를 들면 이제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이제 모자를 쓰고 일을 한다. 혹은 이제 그 밖에서 근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어떤 실내 시원한 데서 그늘에서 좀 쉬면서 머리에 좀 땀이 안 나도록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 7회 운동하시는 헬창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한 3일 정도는 가능하면 땀 많이 안 흘리는 거 유산소 운동 조금 적게 하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로 이제 유지를 조금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뭐가 있죠? 또 다른 거를 생각해보면 네. 시술자의 스킬 네. 그리고 아까 그 좀 전에 그 수강 상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이 두피 문신 하시면서 단점이나 힘든 점이 뭐가 있었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굳이 지금 꼭 집어서 이렇게 꺼내보긴 했지만 이게 결과물이나 어떤 그 고객 만족도 이런 거에 비하면 단점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이런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유지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은 거냐 나는 한 번 했을 때 평생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 모든 뭐 하는 거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밝아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결과물 자체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눈썹도 옛날에 문신을 한다고 한 것처럼 평생 가는 되게 진한 걸로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20년, 15년,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뭐 다 이제 레이저로 빼시거나 네. 그 후에서 그 위에 이제 커버하시거나 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두피 문신도 저희가 어떤 디자인도 그렇고 트렌드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난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오히려 저는 약간 유지 기간은 좀 반영구적인 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두피 문신 단점이 참 저희가 억지로 몇 개 끄집어냈습니다만은 실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건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신 건 별로 없어요. 이건 저희가 이론상으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본 거고, 제이쌤은 그 두피문신 작업하시면서 뭐 어렵거나 불편하셨던 거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없네요. 자, 오늘 이제 늦게까지 저희가 두피문신 한계 그리고 두피문신의 단점들 이런 얘기들을 한번 꺼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피문신이 여전히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시술이다, 솔루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저랑 상담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고객을 해서 고객은 다 잘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말이 뒤어봤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그 팩트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